자, 오늘 첫 뉴스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오늘은 1인 미디어 장씨TV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탄저균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현장 소식을 전달하는 1인 미디어인데 지난주 토요일이죠. 11일입니다. 주한미군 탄저균 규탄 국민대회가 있었습니다. 일단 근데 이에 앞서서 피터 탄저균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좀 뭐 그냥 생화학 무기 뭐 요 정도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위험하다, 뭐 접근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요 정도 수준이죠, 뭐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일단은 탄저균, 도대체 탄저균이 뭐길래 왜 이렇게 이런 주한미군 앞에서 이렇게 시위도 하고 그다음에 탄저균이 어떤 물질인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소개해드리는 건데 관련 영상 보면서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탄저균은 바실러스 안트라시스라는 그 공식 명칭을 갖고 있는 균입니다. 바실러스 안트라시스. 이 명칭이 되게 어렵네요. 네. 상당히 어려운데, 근데 제가 이제 탄저균을 조사를 하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이 이 탄저균의 생명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균이 얼마나 무섭냐? 지구가 멸망해도 살아남는다는 그 하나의 그 개체 있지 않습니까? 바퀴벌레? 그렇죠. 바퀴벌레보다 생명력이 덕입니다. 그러면 이 탄저균 같은 경우는 바퀴벌레보다 더 오래 산다는 거는 이 균 자체가 쉽게 죽지 않는다는 뜻이네요. 정확하게 지금 맥을 짚어주셨는데 주변 환경이 나쁘면 그러니까 스스로 그 건조 상태로 만들어서 자기의 몸을 변화시키면서까지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생존하고 심지어는 그 시체 속에서도 시체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죽어 있어도 자기 몸을 변화시켜서 끝까지 시체 속에서도 살아남는 그 10년 이상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균입니다. 우리가 요새 많이 보는 영화 중에서 이제 좀비 그런 영화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갑자기 뭐 변형이 일어나고 뭐 생긴 박테리아 막 이런 얘기하니까는 그러니까 언뜻 생각만 해도 굉장히 무서운 균인데 이게 뭐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네,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문제는 탄저균이 이 호흡기를 통해서도 감염되기 때문에 생화학 무기로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된다는 점입니다. 생화학 무기로 사용될 경우에는 그 위력이 우리가 가장 크게 위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수소폭탄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냐? 탄저균 100kg이 있습니다. 이 100kg을 이제 저공 비행을 통해서 대도시에 뿌릴 경우에 100kg의 그러니까 분말을 가지고도 약 300만 명 이상이 바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탄저균이 서울시가 이제 1000만이니까는 한번 뭐 비행기 한 작은 경비행기 떠가서 그 탄저균이 살포되면은 서울 시민의 3분의 1 정도는 바로 죽는 엄청난 그 위험도가 높은 생화학 무기겠네요. 그렇죠. 실제로도 탄저균이 예를 들어서 탄저균 실험을 통해서 이제 사망 사고가 났긴 했는데 바로 하루 안에 그 백신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그 약 같은 걸 바로 복용하지 않으면은 바로 하루 만에 80% 이상 치사율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치사율 80%라. 지금 저희가 이제 메르스가 뭐 치사율 10%, 15%만 가지고도 공포에 떨고 있는데 치사율 80%라는 건 거의 멸망의 단계까지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탄저균이 도대체 우리 한국에 어떻게 반입됐었습니까? 네, 그 점이 바로 논란이 된 부분인데 일단 우리나라 그 항공법에 대해서부터 일단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 피터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지금 우리 매번 이번 녹화를 위해서 항상 비행기를 이용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국내선도 얼마나 올라올 때 그 비행기에서의 뭐 검역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심하게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라이터도 2개 이상 갖고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손톱깎이, 그 다음에 그 액체 상태에 있는 그 통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넘지 않으면 뭐 안 되고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이 많이 올 때는 그 가방 검사하는데도 되게 오래 걸리죠. 네, 그렇게 그 항공으로 뭔가를 운송하고 이동할 때 그렇게 심각하고 우리나라 실제 항공법상에도 상당하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항공법 제59조 위험물 운송 등에 관한 그 규정을 보면은 항공기를 이용해 위험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 탄저균이 한국에 반입될 때 페덱스로 들어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분명히 안 되는 겁니까? 그럼 페덱스가 우리 뭐 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좀 받고 들어왔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조에도 나옵니다.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에서도
위험물의 그 운송에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를 제조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포장의 용기의 안전성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마찬가지로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우리 피터가 지금 이야기해 주셨듯이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탄저균을 미국에서 페덱스 일반 화물을 통해 들어갔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페덱스를 지금 준비를 했는데 이 지금 페덱스 박스 저도 이제 미국에 살다 와서 그런데 이 페덱스가 대부분 소형 그 봉투거든요. 그러니까 큰 화물은 뭐 UHL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큰 화물이 따로 있고 페덱스는 보통 문서나 서류 같은 걸로 쓰는데 이런 거 보니까는 그냥 간단하게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종이 박스가 뜯어졌다. 그래서 탄저균이 만약에 외부로 유출됐다. 아까 얘기했던 치사율 80%. 이게 그렇죠. 엄청난 무서운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이 박스에 탄저균을 담아서 우리나라에 지금 일단 우산 기지로 알려지고 있는데 뭐 더 이따 좀 추후에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우산 기지, 우산 평택 기지, 그다음에 용산에서도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양쪽으로 지금 그리고 제일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항공기뿐만 아니라 항공기로 도착을 해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를 좀 돌아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용산도 가고 네. 그 페덱스 를 싣고 다니는 화물차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건데. 근데 그 부분은 일단은 더 취재가 필요하지만 추정입니다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오산 그 평택기지에서 확실하게 실험을 했고 그리고 지금 페덱스를 통해서 운반됐다는 점입니다. 이거 굉장히 공포스럽네요. 네. 무슨 좀비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시민단체들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이 탄저균 실험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용산에서 특히 실험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의 중심에서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여론이 안 좋으니까 지금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탄저균 관련해서 한미 민관 그 합동 실무단을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 지금 조사단이 아니라 실무단입니다. 실무단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협의할 때 그 담당자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협의하는 거지 무엇인가 강제적인 조사를 하실 수는 없는 상태라는 건데 아니 지금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그리고 그 상황과 어떻게 이런 실험이 이루어졌는지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왜 생뚱맞게 실무단은 그러니까요. 이거는 지금 한국이 얼마나 이 미국에 좀 끌려다니고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죽어서야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건지 이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뭔가 지금 모양새는 만들어야겠고 그렇다고 이 소파 규정 때문에 미국에 가가지고 실험실 들어가서 뭔가 하기에는 좀 제한이 되고 그래서 조사단이라는 이름을 놔두고 실제 조사를 못하니까 협의를 통해서 실무를 같이 구성한다. 이런 이상한 거를 만들어 놓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실무단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그 실험실에 들어가 보기는 했던지 아니면 제가 볼 땐 보통 우리가 누군가 조사가 들어온다면 싹 치울 거 싹 치워놓고 그 다음에 가서 조사하세요, 뭐 봐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벌써 이게 지금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은 지금 그 실험실을 웬만한 건 다 치웠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확실한 뭐 조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이거? 그 과연 제대로 된 조사 혹은 실무를 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우리 그 페덱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불안하고 그다음에 조사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그 반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진상규명을 하자고 외치고 있는데 이런 소식이 잘 많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점에서 이 1인 미디어 장시TV가 주목받을 만합니다. 이 장시TV는 지속적으로 지금 탄저균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 11일입니다. 토요일에 그 평택 오산 미군기지 앞에서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 국민 대집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1000여 명 정도의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그 이제 탄저균 실험에서 규탄을 하고 부대에 노란 리본을 평화의 상징으로서 노란 리본을 걸었는데 당시의 영상을 한번 짧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탄저균 평택 사과의 진상을 공개하라!
영상을 봤는데 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 가장 먼저는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이런 걸 제대로 항의 한마디 못하는 거랑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집회 현장을 보면은 뭐 과격한 시위를 현장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노란 리본 단 건데 굉장히 평화적으로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거를 미군도 아니고 우리나라 경찰이 막았다는 거. 이건 도대체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가 주한미군 위에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은 한국 국민을 위한 건지 참 알 수가 없네요. 네, 그 부분이 지금 일단은 장 씨도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장 씨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집회 참가자들이 노란 리본을 펜스에 달기 위해 달고 있는데 경찰들이 그 미군 안에 그 미군 영역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족족 다른 족족 다 제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장 씨 TV 그러니까 장 씨와 직접 통화를 했는데 현장에 언론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전혀 없어서 경찰이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감시자의 역할을 해주는 언론조차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경찰들도 마음껏 정말 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하거나 굉장히 강경하게 진압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이고, 그러니까 지금 사고가 터지지 않았다라고 해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사태를 왜 언론들이 가서 취재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몸이 힘든 건 없는데 네. 언론들이 좀 많이 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아, 경찰들이 우리를 대하는 모양새도 보셨겠지만 네. 굉장히 그 안에서 그런 집회가 자주 없고 카메라도 그동안 많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눈치를 안 봐, 경찰들이. 영산 경찰이나 오산 경찰들이.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런 미디어가 부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위 참가자들이 감시의 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시위를 해도 시위를 하는 사람만 와서 깔짝대다가 가는 거니까. 네. 국민의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그 탄저균 관련된 소식들인데 일단 언론의 주목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일단은 더 궁금한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장씨 TV의 활약이 더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앞으로도 이 언론이 취재하지 않는 뉴스 많이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주한미군이 탄저교 샘플을 한국 정부의 허가 없이 반입한 것과 관련해 평화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탄저균이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외교부 장관, 한국 장관인지 미국 장관인지 모르겠습니다.